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이나 배우자 혹은 수십 년 지기 친구와 대화하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순간, 아, 내가 지금 뭔가 잘못 말했나? 싶은데 정작 상대방은 아니야, 괜찮아 라고 말하는 상황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진심은 입으로 나오는 말이 아니라 0.1초 동안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표정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눈 한 번 깜빡하는 시간보다 짧은 그 찰나의 순간에 상대방의 무의식은 이미 당신에게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인간관계에서 억울하게 당하거나 관계가 무너지는 걸 뒤늦게 알아차리는 일이 없을 겁니다. 실제로 지난달 70대 이모님 한 분이 제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40년 지기 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는 거예요. 본인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친구분 표정 기억나세요? 그랬더니 이모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내가 며느리 자랑할 때 친구가 입을 꾹 다물고 있더라. 바로 그겁니다. 그 0.1초의 신호를 놓쳤기 때문에 40년 우정이 무너진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심리학계에서 수십 년간 연구된 마이크로 익스프레션, 즉 미세 표정 읽는 법입니다. 이걸 알면 자식과의 대화에서, 친구와의 만남에서, 배우자와의 일상에서 언제 한 발짝 물러서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평생 쌓아온 인맥을 지키고 남은 인생을 평안하게 보내기 위한 0.1초의 비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본 개념부터 잡고 갈게요. 사람의 표정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크로 익스프레션, 즉 일반 표정입니다. 이건 우리가 의도적으로 짓는 표정이에요. 웃어요 하면 활짝 웃는 얼굴, 화났어 하면 찡그린 얼굴처럼 0.5초 이상 지속되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표정이죠. 두 번째는 마이크로 익스프레션, 즉 미세 표정입니다. 이건 0.1초 이하로 스쳐 지나가는 아주 짧은 표정인데 핵심은 이게 무의식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정을 숨기려고 해도 얼굴 근육은 0.1초 동안만큼은 진실을 말합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감정 표현을 억누르는데 익숙하잖아요.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속으론 부글부글 끓는 경우가 많죠. 말로는 아니야, 괜찮아 라고 하면서도 얼굴에는 분명 불편함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미세 표정을 읽어낼 수만 있다면 상대방이 말로는 감추고 있는 진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대화 방향을 바꾸거나 한 발짝 물러서거나 혹은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해 줄 수 있죠. 말은 거짓말을 해도 얼굴 근육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이게 바로 미세 표정의 핵심입니다. 전문가들은 인간에게 7가지 기본 감정이 있다고 말합니다. 행복, 슬픔, 두려움, 놀람, 혐오, 경멸, 그리고 분노. 이 7가지 감정은 문화나 인종을 막론하고 모든 인류가 동일한 표정으로 나타낸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인간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감정, 바로 분노의 미세 표정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분노의 신호를 읽어내는 법을 알아볼게요. 분노를 느낄 때 가장 먼저 변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눈일까요? 아닙니다. 미간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분노를 느낄 때 가장 먼저 변하는 곳은 바로 입술입니다. 평소에 우리 입술은 자연스럽게 이완되어 있죠. 두툼하고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화가 나거나 불편함을 느끼면 입술이 일직선으로 꼭 눌리면서 얇아집니다.
마치 입술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정도로 팽팽해지는 거죠. 이건 감정을 억누르려는 무의식적인 행동입니다. 마치 뚜껑을 꾹 닫아서 안에 있는 감정이 새어나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머니가 자녀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 애들은 효도가 뭔지도 모르더라. 우리 때는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자녀의 입술이 꾹 다물어지면서 얇아집니다. 말로는 네, 알았어요 라고 하지만 입술은 이미 또 시작이네, 정말 듣기 싫어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입술이 얇으면 성격이 잔인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쩌면 우리 조상님들도 분노를 찾는 사람의 이 표정을 읽어내셨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이 신호를 포착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즉시 대화를 멈추는 겁니다. 목 좀 마른데 물 한 잔 마실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휴식 시간을 가지거나 그나저나 오늘 날씨 참 좋지? 하면서 주제를 바꾸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면 상대방의 감정을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혹시 내가 무슨 말 잘못했어? 기분 나쁘면 말해. 라고 부드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입술이 얇아지는 순간은 대화를 중단하라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걸 무시하고 계속 밀어붙이면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집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이 사실을 모르셨어요. 손주가 스마트폰만 본다고 계속 잔소리를 하셨는데 손주의 입술이 점점 얇아지는 걸 못 보셨죠. 결국 손주가 폭발해서 할머니는 맨날 그래. 정말 이해를 못 해주시네. 라고 소리를 질렀고 그 뒤로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만약 그 할머니가 손주의 입술이 얇아지는 순간을 포착하고 대화를 멈췄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입술 꼭 기억하세요. 입술이 얇아지면 즉시 멈춰야 합니다. 자, 이번엔 턱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혹시 누군가와 대화하다가 상대방이 턱을 살짝 치켜드는 걸 본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 저 사람 나 무시하나? 하는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그 느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턱을 들어올리는 행동은 공격성과 우월감이 결합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신호라고 합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수컷 고릴라가 자기보다 약한 상대를 만나면 턱을 들어올리고 내려다봅니다. 인간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가 살아온 세월이 몇 년인데 그까짓 거 라고 말씀하시면 아들이 턱을 살짝 치켜들면서 아버지, 시대가 바뀌었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 순간 아들의 무의식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당신보다 우위에 있어. 당신 말은 들을 가치가 없어. 말로는 정중하게 시대가 바뀌었어요 라고 해도 몸은 완벽한 경멸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코를 찡그리는 표정까지 더해지면 더욱 위험합니다. 코를 찡그리는 건 역겨운 냄새를 맡았을 때 하는 표정이잖아요. 이건 혐오와 경멸의 신호입니다. 마치 당신의 말이 역겹다고 무의식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신호를 포착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즉시 자세를 낮춰야 합니다. 아, 내가 너무 일방적으로 말했네? 네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보면서 대화의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래, 네 말도 일리가 있어 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특히 나이가 많은 분들일수록 이 부분이 어려우실 수 있어요.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은데 왜 내가 물러서야 해?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면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게 중요한가요? 턱이 올라가는 순간은 이미 상대방이 당신을 무시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더 밀어붙이면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지경까지 갑니다. 한 발짝 물러서는 건 지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눈입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눈꺼풀이 마음의 창입니다. 사람이 분노를 느끼면 눈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눈썹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미간에 주름이 생기죠? 둘째, 위쪽 눈꺼풀이 올라갑니다. 눈이 커져 보이는 거예요. 셋째, 아래쪽 눈꺼풀이 팽팽해집니다. 마치 눈동자를 압박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려보는 눈이 됩니다. 평온한 상태일 때는 눈꺼풀이 자연스럽게 이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화가 나면 아래 눈꺼풀이 팽팽하게 당겨지면서 눈동자를 누르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간을 찌푸리는 표정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미간을 찌푸리는 표정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곤경의 표정이라고 불립니다. 지금 상황이 불편해요. 지금 내가 곤란해요. 지금 짜증나요. 이 모든 걸 함축하는 표정이죠. 예를 들어 할머니가 손주에게 요즘 젊은 애들은 왜 맨날 휴대폰만 보고 있어? 우리 때는 이라고 말씀하시면 손주가 미간을 찌푸립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계속 그래도 옛날 방식이 더 좋았어 라고 하시면 이제 손주의 눈썹이 내려가고 아래 눈꺼풀이 팽팽해집니다. 이 순간 손주는 이미 폭발 일보 직전입니다. 하지만 할머니께 대놓고 화낼 수는 없죠. 그래서 입은 다물고 있지만 눈은 이미 제발 그만 좀 해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신호를 포착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기 반성을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 일방적이었나? 하고 되돌아보는 거죠. 그 다음 대화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내 얘기만 했네. 너는 요즘 어때? 라고 물어보면서 상대방에게 발언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솔직하게 사과하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너무 꼰대처럼 굴었지? 미안해.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긴장이 풀리고 관계도 회복됩니다. 하지만 만약 이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밀어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상대방이 폭발하거나 아니면 마음속으로 당신을 완전히 차단해버립니다. 눈, 특히 눈꺼풀을 보세요. 아래 눈꺼풀이 팽팽해지는 순간, 그건 마지막 경고 신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가장 위험한 표정을 말씀드릴게요. 전문가들은 이걸 스콘이라고 부릅니다. 윗입술이 위로 말려 올라가면서 송곳니 근처가 살짝 드러나는 표정이죠. 혹시 늑대나 개가 으르렁거릴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아시나요? 바로 이 표정입니다. 윗입술을 치켜 올려서 이빨을 드러내는 거죠. 인간도 똑같습니다. 강한 공격성과 적대감을 느낄 때 무의식 중에 이런 표정을 짓습니다. 마치 공격하기 직전의 맹수처럼요. 만약 누군가와 대화 중에 상대방이 아주 찰나라도 이런 표정을 지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당신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려는 게 아닙니다. 공격하고 싶어하는 상태입니다. 이 표정이 나왔다는 건 이미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원시적인 본능이 깨어난 거예요. 이때는 더 이상 논쟁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라고 하면서 일단 상황을 진정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상대방이 완전히 진정했을 때 그때 다시 대화를 시도하는 거죠. 제가 아는 한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계속 잔소리를 했는데 아내의 윗입술이 살짝 올라가는 걸 못 봤어요. 그 상태에서 남편이 그러니까 내 말은 말이야 라고 계속 말을 이어갔고 결국 아내가 폭발했습니다. 이제 그만 좀 해. 정말 지겹다고. 만약 그 남편이 아내의 윗입술이 올라가는 순간을 포착하고 즉시 멈췄다면 그런 폭발은 없었을 겁니다. 스콘 표정은 최후의 경고 신호입니다. 이게 보이면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분노의 5가지 주요 신호를 배웠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첫째, 입술이 얇아지는 것, 감정을 억누르는 신호. 둘째, 턱을 치켜드는 것, 경멸과 우월감의 신호. 셋째, 코를 찡그리는 것, 혐오의 신호. 넷째, 눈꺼풀이 팽팽해지는 것, 분노의 직접적 신호. 다섯째, 윗입술이 올라가는 것, 공격성의 최종 신호.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은 대부분의 갈등 상황을 미리 감지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먼저, 대화할 때 상대방의 얼굴을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특히 입술, 턱, 눈, 이 3부분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험 신호가 포착되면 즉시 대응하세요. 대화를 멈추거나 주제를 바꾸거나 상대방의 감정을 확인하는 거죠. 절대로 에이,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0.1초의 신호를 놓치면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지식을 공격용으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 지금 화났지? 내가 다 안다고. 이렇게 상대방을 몰아붙이면 안 돼요. 이건 방어용 지식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내가 한 발짝 물러서서 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아, 지금 상대방이 불편해하는구나. 그럼 내가 조금 양보해야겠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나 손주들에게도 이걸 가르쳐 주세요. 할머니가 이런 표정 지으면 그건 할머니가 좀 쉬고 싶다는 신호야. 그때는 대화를 잠깐 멈춰주렴.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신호를 존중하면 가족 간의 갈등은 크게 줄어듭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가지 감정, 분노가 얼굴에 어떻게 새겨지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분노는 무언가 방해받았을 때 그 방해물을 제거하려는 심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위험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상대방이 무엇을 간절히 지키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내 앞에 사람이 입술을 꾹 다물거나 미간을 찌푸리거나 혹은 턱을 치켜들 때 그것을 단순히 어른한테 버릇없게 라고 치부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이 사람이 지금 마음속으로 무언가 힘들어하고 있구나. 내가 한 발짝 물러서 줘야겠구나. 진정한 어른의 품격은 상대방의 0.1초를 읽어내고 그것을 포용하는 여유에서 나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고집스러워지기 쉽습니다. 내가 더 많이 살았는데 내가 더 잘 알아. 하지만 관계는 누가 옳으냐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얼마나 이해하고 배려하느냐로 유지되는 거예요. 오늘 배우신 이 지식을 잘 활용하셔서 자식과의 관계, 친구와의 우정, 배우자와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이 오해 없는 대화와 깊은 공감으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친구분들, 가족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서로의 0.1초를 존중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훨씬 따뜻한 곳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